홈스쿨링, 오래된 미래, 민들레 편집실 역금. 학교 교육의 위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학급 붕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만큼 학교의 폭력 문화가 사회 문제로 되고 있다.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97년 통계에 따르면 교사의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내던지는 정도의 행동까지 폭력 건수에 포함시킬 경우 중학교에서만도 3,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학급 붕괴와 집단 따돌림 현상이 만연하면서 등교 거부 학생들이 기하급수로 늘어 1999년 통계에 따르면 12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교 교육의 붕괴 현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총기 휴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일 뿐 폭력성의 정도는 미국 사회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총을 쉽게 만질 수 있는 사회라면 우리 학생들은 기관총을 난사할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요즘처럼 교육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된 적도 없는 듯하다.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깊다는 뜻일 것이다. 이 말은 곧 교육의 혁신이 절실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발상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은 학교가 아니다. 근대적 개념의 학교 교육이 시작된 지 200여 년이 흐른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뇌리에는 학교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교육하면 모두들 당연히 학교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 밖에 다른 길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조차 하려 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학교와 교육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학교가 더 이상 믿을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은 부모들이 스스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려 하기 시작했다.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 말은 말 그대로 가정이 학교 역할을 겸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들어 공교육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자유학교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한편 아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부모들이 스스로 교육자가 되어 집에서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200년 전까지만 해도 대개의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학교 제도가 일반화되고부터 교육의 양육이 서로 다른 영역의 일처럼 다루어져 왔는데 이제 그 흐름에 대해 다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루지애나주에 사는 에릭과 조이스 부부는 아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자 홈스쿨링을 시작했다. 부부 모두 교사 경험이 없었던 만큼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아들이 점점 자신감을 회복함에 따라 부모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 조이스는 다른 아이들 4명도 집에서 가르치고 있다. 학습은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까지 계속된다. 오랫동안 홈스쿨링을 하면서 자신이 잘하고 못하는 분야를 파악하고 있는 조이스는 자신의 약점인 음악과 수학을 대신 가르쳐주는 가정교사를 고용하고 있다. 미국의 오리건주에 있는 홈스쿨링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은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1970년대만 해도 그런 아이들은 얼마 되지 않았고 대개는 종교적인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였다. 그러다 80년대를 거치면서 홈스쿨링은 하나의 교육 운동이자 사회 운동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 홈스쿨링을 택하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자녀가 뛰어난 재능을 지녔거나 또는 학습 장애가 있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해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부모들도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교내 총기 사고 같은 폭력과 마약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자녀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들이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1990년에 30만 명으로 추산되던 홈스쿨링 학습자가 10년 사이에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한편 영국에서는 1977년 몇몇 가정이 뜻을 모아 만든 교육운동단체 또 하나의 교육이 설립되면서 홈스쿨링 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해서 오늘날 단체 수만 7개로 늘어났고 참여 가정이 전국의 1만여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얼마 전 런던 대학의 앨런 토마스 교수가 가정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를 책으로 펴내면서 홈스쿨링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토마스 교수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100여 가정학교 현장을 몇 년 동안 조사해서 쓴 가정에서 아이 교육하기라는 책에서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더욱 창조적이고 사회성이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이 혼자서 배우기 때문에 사회생활 적응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통념을 뒤집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독서 능력이 오히려 뛰어나고 더욱 창조적이라고 말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영국의 몇몇 교육청에서 이미 가정학교 워크숍을 열고 있고 가정학교 단체들로 구성된 가정학교 상담 서비스망도 최근 개설됐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홈스쿨링, 이른바 가정학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언론, 방송, 매체에 가정학교 사례가 소개된 경우만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1999년 1월에 창간된 대한교육 월간지 민들레 창간호에서 특집으로 다룬 가정학교 이야기를 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가정학교 모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모임을 갖고 있다. 민들레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국내 홈스쿨링 가정은 아직 몇십 가정에 지나지 않지만 앞으로 그 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홈스쿨링, 새로운 삶의 방식. 홈스쿨링은 말하자면 오래된 미래다. 학교 제도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가정이 곧 교육의 현장이었다. 농경 사회에서는 지역 공동체와 대가족 가정이 교육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을 공장이라는 새로운 일터에 적응시킬 필요가 생기면서 근대 학교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학교는 그동안 산업사회의 일꾼을 길러내는 역할을 충실히 해낸 셈이다. 오늘날 교육개혁의 바람은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바람이다. 이제 정보화, 세계화라는 새로운 사회 흐름에 따라 창의성이라는 것이 생존을 위한 새로운 가치 기준이 되면서 교육 현장도 거기에 맞춰 변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이라는 거대한 공룡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수용하기에는 몸집이 너무 큰 것일까? 아니면 학교 제도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일까?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은 오히려 공교육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들과 홈스쿨링은 그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홈스쿨링도 대안교육의 새로운 흐름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그 뿌리는 가정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